지금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진 독점 시장이죠.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대차그룹은 거대 기업이고 이렇게 거대해진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서 잘 팔릴 만한 차들을 판매량만큼은 대형 시장인 한국에서 독점하다시피 팔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상위 5위권 판매량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랜저 가격대의 동급 모델이 K8 말고는 없죠. 포터는 말할 것도 없고 카니발, 스포티지, 소렌토 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급의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나마 순위권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차들, 예컨대 소형 SUV 시장은 그나마 삼적 구도가 치열한 상태고 G80급은 또 E클래스나 5 시리즈가 견고하게 방어를 하고 있어서 압도적인 판매량까지는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독점을 깨달라는 바람보다도 이 정도로 잘 팔릴 만한 차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나오기를 바란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상위 5위권에 있는 차들 모두 장수 모델이기도 하죠. 그랜저, 카니발, 스포티지, 소렌토 이런 차들 모두 첫 출시가 굉장히 오래된 차들이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카니발을 중심으로 전개할 건데 카니발이 처음 출시된 건 1998년, 올해로 25년이나 된 장수 모델 중 하나입니다. 아마 카니발을 타본 사람보다 안 타본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승현 편집장도 그렇고 집안 누군가가 카니발을 실제로 소유했거나 아니면 지인이든 친구든 주변인들이 카니발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쯤 타봤고 아마 대부분이 비슷하실 걸로 보입니다. 카니발은 모델 역사보다도 그 당시 시대 배경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이야 미니밴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니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죠. 미니밴보다는 봉고차, 승합차 이런 말이 더 익숙했는데 카니발은 약간 혼종 느낌이었습니다. 봉고차 하면 그 시절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 뭐 이런 차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카니발은 완전 박스 형태의 차가 아니었잖아요. 이때는 특히 대가족 집안은 카니발이든 그레이스 같은 봉고차든 가리지 않고 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카니발도 사실상 미니밴 개념보다 승합차 개념에 더 가까운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봉고차라 불리던 승합차가 모두 사라졌죠. 대부분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후륜 구동 모델이기도 했고 안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제외하고 모든 차들이 사라졌습니다. 스타렉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승합차들과 다르게 카니발처럼 보넷이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스타렉스의 계보를 지금은 스타리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니발이 본격적으로 미니밴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건 바로 이전 세대부터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미니밴도 승합차 느낌이 너무 강했다면 이전 세대 카니발부터 승합차랑 차이를 크게 두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실내였다고 봅니다. 실내 디자인을 이 당시 나오던 기아 세단 라인업하고 비슷하게 가면서 승합차 느낌을 완전히 지운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판매량도 독보적이고 미니밴의 강점인 슬라이딩 도어,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국가적 혜택도 빛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살려서 나온 게 현행 카니발이죠. 크기가 더 커지면서 판매량도 독보적인 상황인데 사실상 선택지가 카니발 말고는 없으니까 카니발을 대안할 만한 차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산차 브랜드 중에선 KG 모빌리티한테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출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니밴을 판매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에 기대를 거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 기대에 부응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죠. 토요타가 알파드를 국내에 출시하기로 결정한 건데 알파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고급차 마케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차종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신형 알파드가 공개됐죠. 8년 만에 4세대 모델로 풀체인지가 됐는데 알파드 중에서는 최초로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이유가 그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했던 게 하이브리드 미니밴이었잖아요. 하이브리드 미니밴 중에서는 시에나가 현재 유일한데 이 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카니발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는 건데 토요타가 만든 차답게 알파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중심입니다. 크라운에도 사용하는 TNGA GAK 플랫폼을 미니밴용으로 다듬어서 만든 것이 특징이고요. 2.5L 4기통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들여오는 걸로 알려졌고요. 시에나처럼 전륜구동 모델과 사륜구동 모델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총출력은 250마력입니다. 사실 안 팔릴 이유가 없는 차입니다.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차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고급차 마케팅이 가능한 차이기도 하고 그간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카니발과 시에나 외에 다른 미니밴도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시만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시장과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알파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과 안 맞다는 건데 승합차인데 승합차 같지 않은 승차감 심지어 고급스럽기까지 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이렇게 생긴 차는 승합차에 불과합니다. 그냥 비유하면 이런 거죠. 스타리아를 아무리 고급스럽고 호화스럽게 꾸며놔도 사람들은 승합차
승합차로 볼 뿐 이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그 시절 SUV가 짐차라던 인식을 깼던 것처럼 알파드라는 차가 승합차라는 인식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을 보면 진짜 와 세상에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준으로 하이트림 가격이 5,640만원부터 고급 모델인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모델은 거의 8천만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일본 내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거의 6천만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파드라는 차가 이 정도 가격을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라는 걸 어필해야 할 텐데 이게 과연 얼마나 쉬울지, 그리고 아무리 쉽다 한들 이걸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납득할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알파드라는 차의 실제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거죠.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건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SUV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승합차처럼 생긴 차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쓸까요? 이미 우리는 크라운을 통해 답을 얻었습니다. 크라운을 보면 토요타 코리아가 고민을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좀 어설프게 했거나 아니면 일본 본사의 눈치를 심하게 본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랙스 같은 차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 저렴하다는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적절하게 넣고 가격으로 적절한 자극을 주기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이라는 걸 무기 삼았고 이게 단점을 크게 가려줬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크라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약 진짜로 크라운을 그랜저처럼 많이 팔고 싶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2.5 하이브리드 모델에 웬만한 옵션도 다 넣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스러워야 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고급차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옵션들을 안 팔릴 트림에 싹 멀어놓고 그랜저를 잡겠다고 하니 이게 되겠냐 이거죠. 아무리 내구성이나 품질로 밀어도 상품성이 별로라면 소비자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심지어 이 차랑 2천만원이 넘게 차이나는 K8도 있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앞으로 토요타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는 차들도 글쎄요. 알파드도 보면 이미 일본 내 시작 가격이 5,600만원을 넘습니다. 크라운 가격 차이를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국내에 들어오면 6천만원은 그냥 넘길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냥 카니발 가솔린 풀옵션 모델을 사버리거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다렸다가 풀옵션 모델을 사거나 카니발이 싫은 사람들은 시에나로 넘어가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시에나랑 판매 간섭을 줄이겠다고 알파드를 고급차 마케팅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상위 트림 위주로 판매한다? 이러면 또 주력 모델이 8천만원을 넘길 건데 과연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요? 크라운 옵션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타는 옵션 장난질이 아니라 옵션 구성이 그냥 이상합니다. 옵션표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아니 대체 왜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고요? 저희가 현행 캠리를 잠깐 타고 다닐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을 이상한 구성으로 빼버렸습니다. 프리미엄 스피커는 넣어주면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나 메모리 시트 같은 기본적인 옵션은 빼고 출시를 해버렸습니다. 시에나도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4륜구동 미니밴을 굉장히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륜구동 모델에 좋은 옵션을 많이 넣어서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줬을 텐데 오히려 전륜구동 모델이 더 호화스럽고 가격은 10만원이 더 비쌉니다. 이게 일본 브랜드의 감성이 우리나라랑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상한 옵션과 가격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독일 브랜드만큼 판매량이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크라운도 처음에는 그랜저 대항마라면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알파드는 지금 카니발 대항마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니발 독점 시장을 깬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카니발 하이 리무진 판매량을 가지고만 싸워도 카니발 판매량이 압도적일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